안녕하세요. 부자연구소 RR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뭔가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는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실거래가는 쉬지 않고 올라갈까요? 이번 강세장은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면 2017년부터 시작됩니다. 부랴부랴 불을 꺼보려고 정부가 정책을 하나둘 내놓는데 그때마다 투기 수요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거의 전국의 집값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죠. 정부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단은 안 났을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부동산 불을 끄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합니다. 이 당시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내수 성장 위축의 부담은 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이지만 부동산 이외에 경제 전체에 영향과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세분화를 시키고 대출을 60%까지 받을 수 있던 것을 투기 과열지구부터는 40%만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등 세금을 강화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줄 알았죠. 근데 4개월 후에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버립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중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등록이 된다면 규제 강화 부분이 전부 배제가 돼서 규제가 더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8년에 부동산 가격 급등기를 재현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제대로 만들어준 거죠. 부랴부랴 9.13 대책이 나옵니다. 이게 뭐겠어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겠죠. 양도세 완화 혜택 안 주고 보유세 강화하겠다. 9.13 정책과 더불어서 2018년에서 19년 입주가 솟구치면서 서울은 강동구, 송파구에서 그리고 경기도는 전역에서 역전세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발표도 해요. 현금이 쫄리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막 팔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팔려고 하다 보니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정책 효과와 공급 효과가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다 잡아놓으니까 2019년 하반기에는 무주택 가구의 1주택 갭 투자 시대가 열립니다.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요. 30, 40대가 이런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파리 대책이랑 9.13 대책을 통해서 청약 100% 가점제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서 3040 세대는 청약에서 완전 도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끼고 집 사는 컨센서스를 확보한 거죠. 정책이 낳은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부랴부랴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2019년 12.16 대책으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를 위해 9억 원 넘는 집 갭 투자 시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대충 다 9억 원이 넘는 줄 아나 봐요. 경기권은 9억 원 이하 주택이 너무 많았죠,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보란듯이 9억 원 넘지 않는 경기권 주택에 갭 투자가 폭발합니다. 2020년은 경기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20%를 초과해요. 정부는 또 부랴부랴 2020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주택을 전세 끼고 갭 투자하지 못하도록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바로 정책을 변경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대출 규제는 있다 보니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은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을 증가시켜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정부는 부랴부랴 2020년에 6.17 부동산 대책에 전세 끼고 주택 매입하는 갭 투자랑 법인을 겨냥한 대책을 내고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랑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을 완화해주고 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약 4년 동안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에요. 앞을 막으면 옆으로 빠져나가고 옆을 막으면 뒤로 가고 이렇게 막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들을 하나씩은 준 셈이죠. 이래서 부동산 정책이 개망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나 봅니다. 2000년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부동산을 잡으려고 종부세도 처음 등장하고 각종 규제 정책들을 쓰다가 2011년이 돼서야 집값이 겨우 안정화가 됐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해서 부동산 불바다를 식히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요. 현재까지 뚜렷하게 정책적 효과가 작동하고 있진 않아요. 금리 인상 바람이 불고 있고 3기 신도시부터 해서 주택 공급 계획이 있고 대출도 어려워졌고 여기서 정부가 다른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